이제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기간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의 도래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정하고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또한 어디에서 근무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할지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도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장별로 적절하게 근로자 수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하실 때에는 시업시간, 종업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경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휴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휴일에 관한 사항은 주휴일을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휴일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몰라 근로자에게 주휴일 부여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률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주휴일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대한 사항도 당연히 기재해 주어야 하는데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이란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식대, 직무수당, 만군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산출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급 방법은 매월 임금 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기일은 며칠인지, 그리고 이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초 입사자에게 매 1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일 때 월에 1개씩 발생한 휴가와는 별도로 1년 365일을 근무하게 되면 365일 근속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2년의 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도 그날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휴식과 복리후생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느 정도의 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실지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항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시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